살아남아 사람답게 살겠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나는 마지막 석탄을 화로에 밀어 넣었습니다. 함경북도 해령역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기관차 앞 유리창엔 성에가 얼어붙어 있었고 내 입김조차 하얗게 얼어떨어졌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기차를 멈추는 순간 실려있는 사람들도 멈추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기관차는 신음하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로 위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퀴가 헛도는 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나는 석탄을 한 삽 더 퍼올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뒤편 객차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친척 집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옥수수라도 구해와요. 애가 너무 배고파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엔 돈이 없으면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관사였지만 기관사도 굶주렸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기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객차 맨 뒤편에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관사 동무, 두만강 건너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 속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가족과 웃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원했습니다. 기차가 역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나는 화로에 불을 끄고 천천히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촛불조차 아껴야 하는 집이었으니까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꼭 데리러 올게. 그렇게 나는 가족을 남기고 혼자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 살아남아 사람답게 살겠다. 그 다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역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인가. 거울 속 내 얼굴에게 물었습니다. 남한에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임시거처를 전전하다 마침내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한빛지차였습니다. 15층짜리 낡은 건물 2동이 서 있었고 경비실은 정문 옆 작은 컨테이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처음으로 생긴 내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재킷에 경비라고 수놓인 와펜이 달려 있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나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령에서 기관차를 몰던 장명호가 아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 모든 것을 잃은 장명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빛이 차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단추까지 꼼꼼히 채웠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경비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불빛은 약했지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 아래 섰습니다. 저 불빛처럼 살아야지. 희미해도 꺼지지 않게.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키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장 선생, 여긴 조용한 동네예요. 큰 사고 없으니 편하게 근무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북한 억양이 섞인 내 말투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첫날부터 나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낯선 사람이라는 걸. 오전 8시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장명호입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그가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투가 좀 이상한데 나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또 하나의 벽이 쌓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CCTV 모니터 4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출입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이게 내일이다. 제대로 해야 한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나는 경비실 밖으로 나가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교체해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한 주민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거 관리소에 말하면 되는데 왜 직접 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면 빠르니까요.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속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경비복을 벗어걸고 작은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장명호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보다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나는 거울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명호, 여기서 다시 살아봐라. 창밖으로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선 경비 안 뽑히면 기관사 하나?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굴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무 일주일째 나는 북에서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명호가 아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새 경비 아저씨, 북에서 왔다던데. 말투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던데.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내 등 뒤에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 과장이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503호에 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갔고 늘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장씨, 오늘도 고생이네요. 언뜻 들으면 인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장 씨는 북한에서 뭐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관사였습니다. 오, 기관사. 대단한데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여긴 왜 경비를 하세요? 기관사 자리는 없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경비 안 뽑히면 기관사 하나? 주변에 있던 주민 몇 명이 킥킥 웃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런가 봅니다. 박 과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라. 여긴 내가 살아남아야 할 곳이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과장의 비아냥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씨, 북한에선 CCTV 같은 거 못 봤죠? 천천히 배워요. 장씨, 택배 정리 좀 제대로 해요. 여긴 나만이라고. 나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경비실 문을 열고 아파트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워 담았고 가로등 하나 꺼져 있으면 메모해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나는 남았습니다. 밤 11시까지 CCTV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무능한 탈북자라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즉시 경비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구급함을 들고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쳤어? 아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용감하네. 아이가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 과장이 지나가다 우리를 봤습니다. 그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장 씨, 애들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박 과장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애 다친 거 경비 아저씨가 처치했네요. 괜찮은지 확인해 보세요. 엄마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맙단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빈 구급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우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고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비아냥을 들어도 웃었고 무시를 당해도 인사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내 진심을 그렇게 믿으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능한 탈북자라 불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근무 한 달째 나는 결심했습니다. 증명하자. 내 가치를. 낮엔 경비 일을 했고 밤엔 혼자 공부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낡은 배선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버린 걸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외웠습니다. 빨간 선은 전원, 파란 선은 중성선, 누전 차단기는 여기, 분전반은 저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령에서 기관차를 정비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알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경비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배관도 공부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난방 배관.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로 주민이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와요. 나는 즉시 공구함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석회질이 쌓여 막혀 있었습니다. 나는 렌치로 밸브를 풀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5분 만에 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민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고쳤네. 관리소 불러야 하는 줄 알았는데. 간단한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며칠 후 주차장 가로등이 나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장 선생, 업체 불러야겠네요. 비용이 좀 나가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배선도를 좀 봤습니다. 관리소장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로등을 열었습니다. 안전기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소 창고에서 예비 부품을 찾아 교체했습니다. 30분 만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공부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업체 부르면 20만 원은 나갔을 텐데.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 삐걱거리는 현관문, 새는 수도꼭지.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우리 집 문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편해졌어요. 나는 매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인정받고 있구나. 조금씩.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놀이터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이 얼어 있었고 아이는 그대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뒤에는 날카로운 철제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몸을 던져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쿵. 내 등이 쓰레기통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저씨는요? 나도 괜찮아.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 엄마도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괜찮아요?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다친 데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나는 그 그림을 경비실 벽에 붙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 속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조금씩. 우리 경비 아저씨.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도 이곳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추운 날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빠질수록 행복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 3개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선생, 이거 업체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공고함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안전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은 시렸고 땀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출근하던 주민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저씨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저씨, 그 말이 좋았습니다. 택배도 내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씩 쌓이는 택배를 동별, 층별로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직접 문 앞까지 날랐습니다. 노인분들 집은 초인종까지 눌러드렸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아저씨. 무거웠을 텐데. 아닙니다. 제 일입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복 받았어. 좋은 경비 아저씨 만나서.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나는 CCTV를 지켰습니다. 모니터 속 아파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여성 주민이 있으면 현관까지 나가 불을 켰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취객이 있으면 조용히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07호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제가 늦게 들어올 때 불 켜주신 거죠? 아, 예. 어두워 보여서요.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안심됐어요.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일입니다. 주민분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키는 거구나. 사람들의 안전과 평온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그네 줄이 끊어졌어요. 나는 즉시 공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네 줄을 새로 연결하고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최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놀아야 해. 알았지?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복하구나, 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갔습니다. 경비실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창문엔 김이 서렸고 작은 난로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정비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고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 3개, 놀이터 그네줄 교체, 1동 엘리베이터 버튼 수리. 적다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만큼 일했구나.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캔커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나는 깜짝 놀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탈북민 경비는 처음이라. 근데 장 선생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 거죠. 장 선생 덕분에 아파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관리소장이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들이구나. 이 모든 따뜻한 불빛들. 경비실의 불빛도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불빛과 함께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사람이 CCTV를 만지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 씨, 잠깐 나와 보세요.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과장 뒤에 주민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장 씨, 요즘 CCTV 자주 만지시던데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제 업무라 생각해서. 박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업무, CCTV는 보안 장비예요.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장난 걸 고쳤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북한 사람이 CCTV를 만지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서 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좀 CCTV는 민감한 건데.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민들 동선이 다 지키는 건데 혹시 정보를 빼돌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믿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과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로서 관리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장 선생, 죄송합니다. 무슨, 박 과장이 민원을 넣었어요.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해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하지만 며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주민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문제 있는 거 아냐? 박 과장이 그러던데 CCTV 자료를 이상하게 만졌다나 뭐라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줄까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아이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나와 아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다시 돌아가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회령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기관차를 몰던 날들, 가족을 남기고 홀로 남쪽으로 왔던 그날 밤, 사람답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새벽 5시 나는 경비실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주민이 지나가다 나를 봤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밝혀진다. 참아라. 조금만 더. 입주민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장 선생, 회의에 참석해서 해명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장 선생 편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할 거라는 걸. 의심과 불신의 시선들. 나는 경비복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비다. 사람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회의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비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말입니다. 회의장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민 20명 남짓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을 연 나에게 쏠렸습니다. 박 과장이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장씨. 앉으세요.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명호 경비에 대한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즉시 발언했습니다.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장 씨의 CCTV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보안 문제입니다. CCTV는 주민들의 동선이 다 기록되는 민감한 장비입니다. 북한 출신인 분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관리소의 허락도 없이 CCTV를 수리했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관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과장님, 장 선생은 고장난 걸 고쳤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졌다는 게.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CCTV가 고장나면 주민분들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건 변명이. 박 과장이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나갔을 때도 고쳤습니다. 놀이터 그네가 끊어졌을 때도 고쳤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봐요. 인정하잖아요. 박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경비는 경비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한 주민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307호 여성이었습니다. 저 말씀 좀 해도 될까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 퇴근합니다. 그때마다 장 아저씨가 현관불을 켜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는데 그 불빛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201호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집 수도 고장났을 때 장 아저씨가 와서 고쳐주셨어요. 업체 부르면 돈 나간다고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 애를 구했어요. 쓰레기통에 부딪힐 뻔한 걸 몸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녀가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 경비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나둘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 선생은 제가 본 경비 중 가장 성실한 분입니다.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가 주민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을 믿습니다.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박 과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나를 지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캔커피 한 개와 함께 쪽지를 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여전히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파트를 천천히 걸으며 점검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낙엽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치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저씨, 어제 고맙다는 말 못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벅찼습니다. 인정받고 있구나. 진짜로. 오전 내내 일에 집중했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CCTV를 점검하고 가로등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이 익숙했지만 새로웠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 같이 점심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선생, 어려웠죠? 조금요. 견뎌줘서 고마워요. 장 선생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아파트가 따뜻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관리소장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일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오후에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를 본 것이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나는 현관 불을 켜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그렇게 모든 주민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마다 따뜻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들이구나. 밤 10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CCTV 모니터, 속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경비복을 벗어 걸었습니다.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장명호가 있었습니다. 회령의 기관사도 아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빛이 차 아파트의 경비, 장명호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회령의 눈보라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남기고 홀로 걸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어. 눈을 떴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쪽지와 캔커피도 보였습니다. 모두 내가 받은 마음들이었습니다. 인정과 감사와 신뢰의 마음들. 이게 내가 찾던 삶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괜찮아. 사람답게 사는 거, 이런 거구나. 경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명호,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하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경비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한 인간의 존엄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니까요. 경비실 불빛 아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